흘러나오는 얘기들 없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진짜 속내.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는 사실 예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도 원래 기조가 이게 진심이었어요. 안 받는 게. 예. 그래서 원내 협상 과정에서 끊임없이 절대 우리 안 받는다.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위 관계자들이 이게 지금 견적이 안 나온다. 의원들이 잘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자수서 받듯이 뭐 진술서 이런 거 받을 수도 없고 돌아다니면서 당신 뭐 받았냐 안 받았냐 물어볼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것 이외에 알려진 게 없는데 워낙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예. 로비를 하기 때문에 누가 관여됐을지 예단할 수 없어서 이거 우리 받기 조금 곤란하다. 정치적으로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 뭐 김건희 특검 막 가야 되는데 이게 물타기로 누가 보더라도 물타기용인데 여기에 우리가 왜 협조를 하냐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일요일 날 고위당정 회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대통령실에서 특히 대통령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12월 9일 날 JTBC 보도에 전재수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 윤영호가 뭐 진술했다. 그렇습니다. 예. 그 12월 10일 날 아침에 출근하시자마자 대통령이 참모들 불러놓고 이거 통일교 특검 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은 사실상 대통령 의중입니다. 그리고 일본처럼 되면 우리 큰일 난다. 그 자민당 봐라, 아베 봐라. 이거 한순간에 흔들리면 그래서 싹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통일교, 신천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2단 특검 이렇게도 불러요. 근데 원래 민주당은 별로 생각이 없었다가 일요일 날 급물살을 타니까 국민의힘은 당황한 거죠.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이게 사실 이 근수로 달아보면 국힘이 훨씬 무거운 근수가 나와요. 이럴 때 더 중요한 건 어버버라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다 떠나서 큰 거 한 장 서포트가 있어요. 권성동 의원이. 그 1억이겠습니까? 큰 거 한 장이. 그러니까 통일교 탁질 교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통일교는 그게 짜치게 로비하지 않는다. 하면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큰 거 한 장이 1억일까? 근데 저는 이거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는데 제대로 수사하면 사실은 그 국민의힘 대선 자금과 연관이 되어서 일파만파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마지막에 파토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마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취재해 보니까 민주당은 진심이다. 이거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국민의힘 지금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걸 고민하고 오히려 출구 전략을. 그래서 아마 그 추천을 누가 하느냐 뭐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 문제 삼아 가지고 파토내고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별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특검 자체가. 예, 통일교 특검을 저는 2년은 받아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맺혀서 또 그렇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지금 오늘 확실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김건희랑 해병 특검을 거의 2년 동안 반대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반대를 했어요. 그랬죠. 위헌이래 막. 뭐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이나 추천 여당 추천권 박탈하면 위헌이래.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가 끝나기 전에 하면은 위헌이래요. 막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로 막 거의 한 8번인가를 거부권을 행사를 해요. 그 같은 논리라면 지금도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걸 받아주려면 국민의힘 사과는 받고 받아줘야죠. 국민의힘 지금까지 2년 동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특검 반대해왔던 거 다 잘못됐던 논리 아니냐. 최소한 그거 사과하고 무릎 꿇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양심이 있어야 그 정도는 하고 나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을 하든지 해야지. 좋습니다. 그럼 한 두 가지 정도 짚어보죠. 국민의힘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평가 나오는 것도 자 국민의힘 정당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한테 계속 묻잖아요. 천정궁에 갔습니까? 말을 못해요. 답을 못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못해요. 대해서 사실 저는 특검을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부터 걸리겠지만 나중에 이제 좁혀진다 하더라도 수사 대상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여기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결국 이건 정당 해산까지도 갈 수 있는 예를 들면 대선 과정에서 그 당의 후보를 정하는 경선에 통일교에서 집단 입당하여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든지 지금 의혹이 있죠. 예, 아니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든지 이런 건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아예 망가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정당 해산까지도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패스트트랙 얘기가 최근에 나왔죠. 뭐 최장 330일까지 그러니까 지연시키겠다는 일종의 꼼수다라는 식의 민주당 내에서 이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국민의힘은 사실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하기도 뭐 안 하긴 이래 놓으면 어차피 안 할 거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치적 수가 엄청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 어쩌면 그러면 정치적 수가 좋거나 아니면 대범한 거죠. 하자! 이카니까 놀라가지고 저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받을 건 없다. 못 받을 거. 뭐 하자! 이러니까 진짜 하려고 이래 되는 거잖아요. 하게 되면 자기들만 함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개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개개인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받았으면 뭐 처벌받거나 정치 생명 끊어져야죠. 근데 정당이 받아먹고 지금 말도 대선 후보를 정했다든지 지금 정황들이 엄청 많거든요. 수사를 하면 누가 추천하더라도 그걸 수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조희대가 한 사람이 했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그러면 보면 국민의 위기에 빠지는 거죠. 특검은 어쨌든 뭔가 자기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은 그건 수사는 이제 어떻게 그쵸. 될지 몰라요. 이게 검사 출신이 계시지만 아까 말한 대로 민주당 쪽으로 당연히 갈 것이고 이거만 할 수는 없어. 그쵸. 그러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것이고 다만 이제 뭔가 가장 민주당 쪽 핵심은 이제 전재수 전 장관 사안일 것 같은데 좀 뭐 그쪽 좀 저기 전재수 장관 쪽 뭐 수사되는 것 좀 취재를 해봤더니 뭔가 이제 그 특별 보고의 어떤 신뢰를 깨는 방향으로 어쨌든 변론 전략을 당연히 잡았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별 보고에 예. 언제 어디서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날 뭐 알리바이 예, 된다든지.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나 이런 특별 보고와 실제 뭐 각종 다른 이제 증거들이 또 나온 곳인데 지금 전재수 전 장관 쪽은 특별 보고만 있는데 보니까 특별 보고 중에 뭔가 이게 하나가 결정적으로 틀린 게 있나 봐요. 뭔가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 특별 보고가 뭐 윤영호 한 명만 올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5개 지부가 있고 여러 명이 뭐 한학자 총재한테 막 서로 특별 보고를 올리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그 과정에서 뭔가 약간 자기 생색내기, 실적 부풀리기, 과장 이런 것들이 막 끼어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전재수 전 장관 관련해서는 특별 보고가 뭔가 사실과 전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그런 게 수사나 재판 가면은 되게 결정적인 어떤 기소의 어떤 이걸 무너뜨린 데가 있으니 예를 그 부분을 들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전재수 있어요. 전 장관 관련해서 자꾸 맞춰보니까 안 맞아.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야 축사도 많이 하고 영상도 많이 남고 자료가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나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도 이 정도는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는 지금 이럴 수가 있어요. 민주당이 그래? 그러면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이 낸 안 그대로 받아줄게. 최악의 경우. 네, 그대로 받아주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블러핑의 최고의 대응은 사실은 정면 돌파니까.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결국에 민주당이나 뭐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걸로 하면 그거 안 된다 하면서 이제 파토 내고 나갈 수가 있으니 아니 너희들 하자는 대로 다 해줄게. 원애들 원안을 그대로 받아줄게라고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전재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 인사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증거관계가 안 맞아서 막 무혐의 무죄가 나와버리고. 국민의힘은 줄줄 기소되는 그게 지금 최악의 상황이죠. 이 특검을 받기 전에 분명히 견적을 냈을 거예요. 뭐 이제 사실은 국민의힘이 허를 좀 찔린 것 같아요. 예. 아마도 민주당이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 갑자기 받는다고 했을 때 그날 국민의힘 얼빠진 의원들 사람들 표정이 같이 굉장히 돼버렸어요. 여기저기 짤로 많이 다닙니다. 실제로 이 통일교를 특검을 뭐 하게 된다면 이게 진짜라고 가정하더라도 민주당은 이제 개개인이에요. 전재수, 임종선 개개인이라면 국민의힘은 조직적으로 받아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라는 정당이 종교죠. 종교 집단이 정당 하나 꼴깍 삼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포인트가 결국은 후자로 간단 말이에요. 예. 상당히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드루킹 같은 걸 노렸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특검 되면서 어쨌든 생책이 냈다고 자기들은 생각하니까 그 정도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를 흔들 수 있는 첫 번째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하고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드루킹하고 다른 거는 하면 할수록 자기들은 곤란해질 겁니다. 그리고 의석 구조도 그때랑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 이제 특검의 어떤 그 추천권도 민주당이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전 대표를 보면 역시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2번은 맞거든요. 2번째 맞는 아주 그런 전형적인 또 말은 맞아요. 요 말 자체는 네. 떼고 보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사실은 뭐 김주일 대표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결국 한학자라고 하는 홀리마더가 누구를 지목했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 대통령은 한 명 뽑는 건데 윤석열을 지목했고 윤한테 배팅을 했고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과 통일교는 집단 범죄, 조직적 유착을 통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훨씬 덩어리가 크고 심각한 거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뭐 해저 터널이 됐든 뭐 지역에 현안들이 있으면은 민주당 사람들도 일부 후원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도 뭐 후원 자체가 범죄가 되진 않겠지만은 이거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진단이 된다면 그건 개인적 일탈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것도 당연히 처리해야죠. 근데 그건 개인적 일탈이고 국민의힘 거는 조직적 집단적 범죄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도 너무 높기 때문에 전 이거는 정말 뭐 역드루킹에 해당하는 본인들이 주장해놓고 본인들이 당하는 지금 그 경우의 수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경찰이 확보했다고 알려진 통일교의 내부 문건이 3,000여 쪽에 달하고 대부분이 다 이제 참 어머니인 한학재한테 특별 보고한 문건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의 이름 횟수를 언론이 헤아린 바 문건에서 전재수는 7차례 등장했다. 임종성은 19차례 등장했다. 둘 다 민주당이죠. 김규환은 29차례 언급됐다. 우리 윤석열 님도 29차례 언급됐다. 언급되는 순위, 상위 윤석열이 단연 많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이런 것들이 보여준 표징은 어떤 걸까요? 아니 뭐 당연히 윤석열 쪽에 이제 줄을 서기로 했으니까 윤석열이 많이 언급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천정궁에 이제 뭐 누가 방문했느냐, 나경원이 방문했느냐 안 했느냐, 예, 뭐 이런 거 그게 뭐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게 중요하죠 일단은. 근데 물어보면 안 돼요. 예, 물어보지 말라. 짜증을 내시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천정궁에 누가 갔느냐. 왜냐하면은요 천정궁에 간 거는 죄는 아니에요. 간 거 자체는 문제가 뭔가 아니죠. 도덕적. 근데 천정궁에 갔으면은 저는 51%의 확률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천정궁에서는 이제 안심하고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실 권성동도 그래서 본인은 이게 권성동이 기소가 된 게 2022년 1월 4일에 윤영호랑 세계일보 부회장이랑 뭐 다른 한 명이랑 이렇게 4명이서 만났어요. 그때 돈 받을 때 1억 원 받을 때. 그래서 절반에는 왕자 써 있었고 절반에는 이제 그러니까 5천만 원은 권성동 거, 5천만 원은 이제 뭐 그런 거였죠. 윤석열 거였겠죠. 근데 그 다음에 2월, 3월에도 천정궁 갔거든요. 그때 한학자한테 절하고. 근데 쇼핑백 받았잖아요. 사실 그거는 기소 내용에는 없어요. 언론에 그러니까 나왔지만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정도로 거기 가면은 그냥 원래 받는 거다. 뭐가 됐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갔는지를 일단은 밝혀내야 되는데 아무리 뭐를 이거저거를 해봐도 훨씬 많을 거예요. 국힘이. 근데 거기 저는 가서, 이게 네. 지금 TM이라고 하잖아요. 트루 마더. 네, 그래서 참 어머니. 보고서 네. 이름이 TM인데 저는 이게 결국에는 서로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 인사 수사하자는 거고 또 특검까지 민중기 특검까지 수사하자는 거고 거기 이제 개혁신당 힘을 보태고 있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조직적 집단적 범죄 이거 아직 들 나왔다. 즉 국민의힘 인사들 더 수사하자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법을 단일 법안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모순됩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특검에 담는 건 불가능하고 만약에 특검을 한다면 둘을 쪼개서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특검 1, 특검 2 이렇게 정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수사하는 특검을 정해가지고 서로를 수사하는 이건 가능한데 그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또 특검 가지고 서로 뭐 네가 크냐, 네 내재가 크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저는 국수본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국수본에서 이 부분에만큼은 경찰에 명운을 걸고 수사를 성역 없이 해낸다면은 그럼 특검에 대한 얘기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뭐 정치적 공방만 하고 끝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뭔가 좀 이재명 정부 하이기는 합니다만은 전 국수본에서 특검 얘기가 좀 사그라들 정도로 본인들의 좀 의지와 수사 실력을 좀 발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문건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대목을 언론 지상에 나온 것들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한 일본 통일교 핵심 관계자가 2021년 11월 서신 보고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한미일 3개국의 일체화 촉진에 있어 역시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뽑히는 게 하늘의 뜻이 아닌가 통감하는 바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고 윤석열의 취임 당일을 다룬 문건에는 천정궁 상공과 국회 상공에 무지개가 떴다. 한학자 총재가 대단히 좋은 징조다라고 평가한 대목도 있다라는 그런 전언이 좀 있습니다. 박수환 씨.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지금 신규 변호사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출범하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그 안에 국수본 수사해가지고 수사 결과가 나와. 근데 국힘이 훨씬 많아. 그렇게 되면은 국힘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이제 더 정치적으로 뭐 편향됐다 얘기는 하겠지만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우기면 정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계속 통일교 특검을 노래를 불러왔는데 원래 우리가 특검이라는 거는 지난 3특검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그렇지. 동의를 한 거지. 아니 원래 수사 조직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사 조직이 또 수사도 하고 있는데 그걸 뺏어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은. 하고 있는 걸 뺏어온 경우는 없죠.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의힘이 안 믿는 거야, 뭐 윤어게인을 믿고 오히려 국민들의 민심을 안 믿는 집단이니까 전 거기서 뭐 외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들어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저는 일단 국수본이 과정과 절차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수사적인 과정을 밟아 나간다면은 특검에 대한 여론도 저는 불식시킬 수 있고 이거 지금 같은 특검 안에 담을 수 없는 주장을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것도 뭐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는 뭐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하자 그러고 또 민주당에서는 갑자기 또 헌재사 하자 그러잖아요. 추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추천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단일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럼 대법원도 하나 추천하고 헌재도 하나 추천해서 올리자. 그럼 이재명 대통령께서 헌재가 추천한 쪽으로 할 가능성이 또 현실적으로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국민의힘은 아 이 특검 또 인정 못한다 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 현실적으로 지금 저는 서로 상반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국수본이 저는 실력을 좀 한번 발휘할 또 기회도 되지 않나. 아니 그런 생각도 문제는 듭니다. 특검 추천도 추천인데 지금 수사 대상을 놓고도 통일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홍준표 전 대표의 말이 재밌는 것은 통일교만 넣은 게 아니라 신천지도 첨가를 했고 거기에 더해서 조국 혁신이나 조국 대표도 홍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신천지 특검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원래 특검은 수사 범위 뭐 기간 뭐 이게 누가 특검하는 애는 다 타협으로 하는 거니까 합의로 하는 거니까 신천지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홍은 원래 자기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뭐 통일교 이 사람들이 결국은 경선 과정부터 윤석열에 붙어가지고 자기가 손해봤다라고 믿는 그렇죠. 사람이기 네. 때문에 이거 밝혀내야 된다라는 본인의 정치적 이유 뭐인 것 같고 뭐 그런데 그거는 국민의힘에서는 받기가 어려운 게 그 내용인즉슨 결국은 그러면 당원 명부를 또 까야 되는 거니까 국회 입장에도 보면 왠지 있을 것 같아. 느낌에. 있을 것 같지. 느낌에 그러면 왠지. 이제 압수수색도 당해야 되고 뭐 당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받을 것 같다. 뭐 그 생각 들어요. 통일교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통일교 특검을 어제 민주당에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급물살이 있나 싶기도 한데 또 야당에서는 시간 끌기 용이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준석 대표는 이제 공동 압박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단식 이상의 강경투쟁도 예고했는데 뭐 어떤 뭐예요? 보관이 있다고 단식. 보십니까? 모르겠는데. 단식 이상 강경투쟁이면 뭐지? 뭐 물도 안 먹나? 단식기 단식 그 이상? 정치권에서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 나는 막 이렇게 상상들이 많이 되는데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그런 거야. 너 어떤 상상을 하시는 거야? 아 방송용 아니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들렸어요? 단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들렸어요? 네. 아, 그래서 하여튼 네. 근데 압박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예. 민주당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라고 강하게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통일교를 진짜 싫어한대. 경멸하는 수준으로. 오. 정말 싫어한대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뭐 고위 당정청회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세게 압박을 한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루 만에 태도가 바뀌었어요. 예. 그 속도가 정의래요. 음. 통일교 특검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 180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특검 추천 같은 경우는 별로 쟁점은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냥 뭐 변호사협회나 뭐 예. 딴 데 외부 제3기관 그렇게 뭐 합의가 될 것 같고 수사 대상이 문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수사 대상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예. 송원석 의원이 오늘 아침인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학자 총재 만났어 안 만났어 그거 밝혀 안 그러면 조사해야 돼 이렇게 했잖아요. 예. 민주당이 그건 못 받을 거라고. 음. 이재명 대통령까지 넣느냐 안 넣느냐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좀 마지못해 좋아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 빼고 그렇게 다 합시다라고 예. 하면 빨리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다는 정황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수사 대상에 뭐 1항, 2항, 2, 3, 4 쭉 올라가잖아요. 특검법에 보면 네. 거기에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음. 이미 정황이나 의혹 자체가 나오지가 않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없고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인들 광범위하게 한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중기 특검의 예. 이 수사 무마 의혹 이 부분을 늘려고 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좀 쟁점이 될 것 같긴 네, 합니다. 그걸 늘려고 할 것 같은데 좋겠지 그거야. 오늘 김영진 의원 아침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뭘 그런 걸 넣냐 그냥 통일교로 깔끔하게 가자. 예.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음. 어차피 공수처가 특검에 의해서 기소됐잖아요. 본인도 열받으니까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예. 보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 강경하게 빨리 한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뭐 삭발하고 단식 딱 들어갔을 때 학계 바로 다음날 그래버리면 이게 또 애매해져요.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이미 입장 정한 것 같아요. 예, 예. 정했고 빨리 할 거다. 할 것 같아. 사실 민주당이 의석수면 그냥 갈 수 그렇죠. 있는 상황이죠. 그냥 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민주당에서 그냥 갖게 하고 해버리면 끝이에요. 의석수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우리 아이가 엄마 이제 밥 안 먹을 거야 그랬더니 먹지 마. 그럼 그래서 봐. 밥 안 먹는다 그러면은 알았어 용돈 줄게 맛있는 거 해줄게 딱 이렇게 달래야 되는데 예. 먹지 마. 아. 이거랑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 국민의힘이 그럼 지금 좀 당황하고 있는 건가요?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 죄송합니다만 안 알아봤는데 당황해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이걸 가지고 민주당 정권이 잘못하고 있어요. 예.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해요. 민주당 나빠요. 이 프레임으로 좀 가려고 했는데 덥석 받아버리니까 본인들이 좀 당황해하는 것 같고 민주당으로서도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겠죠. 이 특검 받고 제2차 뭐 내란 김건희 특검 종합특검 받고 그렇게 그냥 쓱 해가지고 넘어가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분명히 전국 주도권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구도 이걸 만들 수가 있다.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민주당 사람들은 몇 명 다칠 수 있겠지만 뭐 친명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없으니 이거는 남는 장사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민주당도 리스크가 있어요. 예. 물론 특검 가면 예를 들어서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공분이 될 만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막 나올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죠. 음. 근데 국민의힘은 이미 얘기가 됐잖아요. X가 묻은 개예요. 윤한홍 의원 표현에 따르면. 그래서 국민의힘은 더 나와도 별 상처가 없어요. 예. 이미
이 바닥까지 갔나요? 불렀죠 많이. 예, 예. 그런데 민주당은 그게 아닌 현재 스탠스인데 여기서 만약 좀 나온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도 리스크는 있다고 봐요. 예, 예. 하지만은 그렇다고 지금 2차 종합특검 얘기하는데 이 통일교 특검은 안 받고 그것만 간다. 이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요즘 제일 가장 활동적인 사람들이 특정 좀 이상한 종교의 이 신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하면 정규 유착이 지금 제일 위험한 때예요. 예. 네. 지금 뭐 이분들이 숫자가 예를 들어 어떤 종교가 특정 종교가 10만이다. 이 10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걸 다 바꾸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그런 걸 확실히 끊으려면 네. 자칫하면 나도 특검 받는구나. 이런 걸 이번에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걸고 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받고 간다. 네, 리스크는 있죠 사실은. 예, 예. 그렇게 특검도 사실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고 그런데 이제 정교 유착을 끊으려면 예. 확실하게 설령 뭐 대통령 측근이 연루됐다거나 예. 설령 민주당 핵심이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잘못한 거 있으면 끊고 털고 갈 거예요. 그게 지금 민주당 정서예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하에서 통일교 해산이 진짜 가능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해산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어차피 다시 뭔가 만들 것 같아서. 다시 만들면 돼요. 예, 법, 예. 그 상장사도 여러 개고 예. 법 계열사인데 그러니까 세계 평화 가정연합인가요? 그렇게 그런 가정연합 요새 많이 와요. 그럼 뭐 법인체가 비슷한. 딱 하나 있잖아요. 법인이 있는 문체부에 등록된 법인인데 이거 해산하고 또 만들면 되죠 뭐. 아 그래서 대통령이 해산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바가 있어서. 네,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정교가 아닌 것 같아. 2,000명이 국민의힘에 가입했네. 이거 해산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돈줄을 끊어버릴 것 같아요. 돈줄요? 네, 세무조사를 세게 할 것 같아요. 쿠팡처럼. 쿠팡을 어떻게 영업정지 시키겠어요. 예, 예. 영업정지 수준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을 가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통일교 쪽도 돈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고 한학자 총재를 더 그리고 실무자들도 뭐 여러 가지 기소나 뭐 그런 처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무의미하게 만들지. 과거에 뭐 종교단체가 해산된 게 딱 2번 사례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뭐 70년대, 그다음에 2000년 초인가요? 2000년 초에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하나가 이상한 거기는 말이 종교단체지 그냥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래가지고 해산된 아주 조만한 종교들의 예. 단체가 있었습니다. 2개가 있었고 또 이상한 종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나중에 대부분에서 종교 해산이 안 됐어요. 아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법적으로 내면 그 종교 전체가 다 사실은 예. 폭력이나 공익을 해치거나 완전히 그건 사실 말만 종교 사기꾼들이다.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이제 통일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그렇게 해서 해산시킬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 기각될 가능성도 있죠. 소송 당연히 해산하면 통일교는 소송을 걸겠죠. 그럼요. 예. 그리고 또 다시 만들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해산 자체가 크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도 싹 다 수사 받아라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긴 한데요. 예. 보도록 할게요. 이 통일교 특검 보니까 검찰도 로비하고 그죠? 정치권도 그렇고 뭐 한일 해저 터널 이거는 아주 그냥 뭐 적극적으로 하려고 VIP 그룹을 아예 만들었었다.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의 로비의 영향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중요한 건 국회에서는 특검 추천권을 둘러싸고 논쟁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특검을 추천해야 가장 공정하고 바른 특검이 될 거냐. 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몇 번 바뀌었는데 일단 그 국힘 쪽 입장은 지금 뭐예요? 개혁신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건 안 맞지. 왜냐면 일단 거기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왜냐하면 통일교에서 지난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로비에 나섰는데 그리고 입당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시기에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였단 말이에요. 네. 당장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 보고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게 말이 안 되고 조국혁신당도 이게 범정치권 로비 관련한 수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정당에서 추천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엔 변협하고 네. 법학교수 협의회 정도에서 복수 추천을 해서 특검을 임명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재도 약간은 제가 보기에는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추후에 기소당한 아니면 특검에서 수사받은 사람이 이거 관련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어쩌면 헌재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재도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네. 완전히 좀 떨어진 이 사안과는 동떨어진 법학교수협의회 그리고 변협에서 복수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선으로 하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그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말씀처럼 뭐 지금 개혁신당도 뭐 논란 연결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변협은 그동안 많이 추천을 해왔는데 이제 법학교수 협의회는 이제 별로 사례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법학교수들은 이 실무자들을 요즘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이제 실무자 아닌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네. 추천은 제가 보기에도 정당보다는 제3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사 대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통일교만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뭐 검사도 원하는 검사를 꽂아 넣었다고 하니까 네. 이게 사실은 돈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2022년 대선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로비 자금이 뭐 몇백억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려면 사실은 이 특정 어떤 종교 단체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게 통일교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천지도 문제도 있고 뭐 정광훈 목사도 있는 얘기고 그러면 사실은 그런 뭐 예를 들어 신천지 정광훈 정도까지 포함해서 어떤 종교 단체들이 이 정치에 개입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서 이번 기회에 그런 걸 싹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요.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하는 게 맞는데 이걸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되면 진짜 뭐 말이 더 크게 나올 것 같고 지금 검찰도 로비의 대상이었다는 거잖아요. 2017년도에 뭐 그러니까 동부지검에 자기들 사건 그 검사는 도대체 누군지 당시에 검사장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 누구였냐면 그 여성 최초로 검사장이 된 조희진. 예, 조희진 검사장이 동부지검장이었고 어떤 맥락일까? 이거 좀 조사가 필요하다. 근데 거기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검사장 인사를 관여했다는 게 아니고 검사, 네. 수사 검사를 근데 그거는 통일교 정도의 영향력이면 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아 그래요? 네. 평검사 인사야. 사실은 검찰 과장선만 선을 대도 네. 하고도 남거든. 아 그거는. 그래요? 네. 과장선이 그냥 평검사 인사를 한다고요? 그럼요. 검찰과장.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제 부장검사급인데 네. 법무부에 여러 가지 실국이 있습니다만 검찰국에 검찰국장이 있는 것이고 검찰국에 과가 한 5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곳이 검찰과의 장인 거지. 검찰과장이. 근데 평검사 인사 정도는 사실 검찰과장이 아니고 이제 검사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거기 이제 1-1 정도만 돼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검찰과장 있고 보통 검찰과에 검사가 한 3명 내지는 4명 정도가 근무해요. 근데 옛날에는 요새는 검찰과 뭐 국제 형사과 이렇게 부르지만 그전에는 검찰 1과, 2과, 3과, 4과 이렇게 불렀거든. 그래서 검찰 1과에 검사 중에 과장 빼고 제일 선임. 그래서 1-1 이렇게 부르거든. 그 1-1만 돼도 평검사 인사는 이렇게 쓱 할 수 있어요. 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근데 조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쟁점이 사실은 검사 인사를 왜 했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 당시에 이제 사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통일교 막 서로 내부적인 재산 싸움하고 막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런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건 처리. 왜냐면 검사를 왜 그냥 내 아는 사람 해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관련된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 보는 게 쟁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수사 대상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될 수 있죠. 왜냐면 그 당시에 사건 처리가 공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